그건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눈으로 너는 묻지. KDBS 드라마 속 우리들. Whatever. 나 싫은 말야. 저기 아득한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KDBS 드라마 속 우리들 라디오를 진행하게 된 70기 아나운서 정혜진입니다. 대학생으로서 첫 해를 알차게 보내겠다고 다짐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개강일을 기다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학기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이럴 때 새삼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새 학기를 맞이하여 방송을 시작한 만큼 우리 저번 학기를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혜진 씨는 1학기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에게 대학교 첫 학기는 조금 아쉬운 시간들이었어요. 대학생으로서 첫 학기를 알차게 보내고 싶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대학교의 로망들을 실현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교수님과 동기들을 사이버 강의로만 만나게 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차 하는 순간 이미 한 학기가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저는 저번 학기를 되돌아보니 이번 방송에 더욱 열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매 순간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로 인해 짧은 방송으로만 학우분들을 만나뵌 것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혜림씨, 혹시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저는 최근에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를 엄청 열심히 시청했어요. 요즘은 드라마도 단순한 허구가 아닌 세상의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들을 잘 담고 있어서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드라마를 보면 제가 몰랐던 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어서 저도 즐겨봐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심오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있는 드라마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 속 우리들은 학우분들께 다채로운 주제를 담고 있는 드라마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혜진 씨, 저희 방송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매회 다른 드라마를 선정하여 드라마가 대표적으로 담고 있는 특징적인 주제를 알려드리고 학우 여러분들의 관련된 사연을 받아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정말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드라마 속 우리들이라는 제목만으로도 알아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 방송을 통해 드라마가 담고 있던 주제와 관련하여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한 경험이나 궁금했던 점들을 모두 모아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사전에 진행된 주제에 대한 학우분들의 사연을 종합해 소개하고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번 주는 미리 공지했던 대로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주제인 반사회적 인격 성향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Little by little 한 걸음씩 네가 보여 말하지 않아도 네가 들릴 것만 같아
올지도 모를 내 맘이 널 찾은 거야. 어떤 모습이든 이렇게 넌 나를 들뜨게 하고 너의 숨은 표정 하나같이 날 설레게 해. Every day, every night 기도하는 내 마음이 전해질까. 우리대로 함께하길. 좁은 밖의 세상에 뭐가 있을까. 홀로 울던 밤들도 모두 잊혀질까. 꿈이라도 좋은 찰나의 시간이라 해도 너와 함께라면 어떤 모습이든 이렇게 넌 나를 웃음 짓게 해. 혹시라도 우리 언젠가 잠시 멀어진다 해도 너의 웃음 너의 아픔 내가 다 기억할게. 고마워 나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혜림입니다. 치즈의 너라서 고마워를 듣고 오셨는데요. 이 노래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대표적인 OST로 주인공인 강태와 문영의 첫 키스신에 삽입된 노래입니다. 치즈 특유의 부드럽고 달달한 예쁜 음색과 어울러져 기분 좋은 설렘을 안겨다 주었는데요. 저희 방송도 설렘과 함께 시작하고 싶어서 노래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혜림 씨, 먼저 드라마의 주제인 반사회적 인격 성향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드라마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여주인공인 고문영은 사이코패스인 그녀의 엄마로 인해서 성안에 갇힌 저주 많은 공주처럼 늘 혼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의 인생이 남주인공인 문강태를 만나면서 반사회적 인격 성향의 그녀가 타인과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사람들로 인해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게 되는데요. 남주인공인 문광태 역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형 문상태로 인해 형을 위한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늘 자신의 감정을 회피하기 급급했지만 고문영을 다시 만나면서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살면서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소박하고 소중한 감정들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어두운 벽을 높게 세워두었던, 그래서 늘 홀로 외로웠던 두 사람인데요. 둘이 만난 후 강태와 문영은 서로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 용기 내 어두웠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서로의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어 밝은 빛으로 은은하게 물들어갑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남주인공 문강태의 형 문상태 역할도 있어요. 친엄마를 죽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나비브로치의 기억에서 함께 달아나며 늘 자신을 지켜주었던 동생 강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스스로 홀로서기를 다짐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드라마가 끝납니다. 등장인물 소개를 들었으니 여러분 모두 새 주인공이 흔히 일반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럼 혜림씨, 정확히 반사회적 인격 성향이 무엇이길래 주인공 모두가 힘든 삶을 살아온 걸까요? 반사회적 인격 성향이란 반사회성 인격 장애 또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 지칭됩니다. 이는 도덕, 양심적 판단을 지각할 수 있으나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타인을 속이고 범죄 행위를 하는 데 서슴없으며 착취적이며 지나친 야망과 우월한 태도를 보여 타인에 공감하지 못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정신장애인데요. 드라마에서 고문영은 아동문학 작가이며
완벽한 지성과 미모와는 달리 반사회적 인격 성향으로 돌발 행동을 일삼아 가는 곳마다 사건을 일으키는 인물로 나옵니다. 고문형은 본인의 팬 사인회에서 남자 주인공의 형인 문상태의 뒤통수를 때린 남자에게 너가 나의 팬 사인회를 망쳤으니 사과하라며 뒤통수를 잡았는데요. 혜진 씨는 이런 반사회적 인격 성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감정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고 요즘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반사회적 인격 성향은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있으니까요. 그럼 혜진 씨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접해보거나 들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학우분들의 사연이 더욱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학우분들의 사연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Wake up, listen up, smell the coffee. It's yourself holding on you. Going down, I say, do what you want. Let go of it like you.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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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silly. You can let go. Follow me,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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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You will never know unless you come with me. Follow me,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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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Why does it have to be so hard? And I know it make you mine. And I know that you see everything is alright. Don't you mind? Why are you making it so hard? And I know you see and make you mine. Ooh, I feel it tight tonight. Sing with me,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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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Clean up all your mess and taking caffeine. It's yourself pulling on you. Everyone's stories, they're not the same. Let go of it like you.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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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freely you could follow. Sing with me,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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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Yeah, you will never know till you let go with me. Follow my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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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Why does it have to be so hard? And I know it make you mine. And I know that you see everything. It's alright. Don't you mind? Why are you making it so hard? And I know you see and make you mine. Ooh, I feel it tight tonight. Sing with me,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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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Be free, you know that you want. Go ahead and do your thing. Your choice, let's see. I know that you want. Yeah, 이번 노래 역시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OST인 일레인의 웨이크업을 듣고 오셨습니다. 드라마의 분위기와 너무 어울리는 노래여서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기 위해 선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학우분들이 보내주신 반사회적 인격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제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남녀공학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다만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의 비율이 많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 과격하거나 심각한 분위기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일진 중 한 명이 길을 가다가 어깨가 부딪혔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거예요. 그 친구는 사과도 했고 괜찮냐고 물어도 봤는데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체격 차이도 큰 친구를 무자비하게 때려서 선생님들이 여러 번 달려오고 나서야 상황이 진정됐어요. 원래도 이 일진이라 불리는 친구는 무단 조퇴나 결석이 심하고 다른 친구들과도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학생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이 친구는 학교에서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런 것도 반사회적 인격 성향인가요? 와,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네요. 답변 드리자면 사연 속 친구분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격 장애의 가장 큰 특징이 짙은 충동성과 죄책감, 그리고 공감 능력의 결여인데요. 이런 특징에 모두 부합되네요. 그런데 혜림씨, 이런 인격 장애를 가진 분들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유병률은 약 2%로서 교도소 수감자의 50%에서 75%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고 남자가 3배가량 많다고 해요. 이런 인격 장애는 유전적, 환경적, 생체적 원인이 모두 적용된다고 해요. 가까운 가족 중 환자가 있을 경우 이 질환의 발생 가능성은 무려 5배나 올라간다고 하네요. 이러한 성향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훈계와 처벌이 아닌 꾸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고 사이코지만 괜찮아와 같은 드라마가 나오는 거겠죠? 그럼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다룬 영화 하나만 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영화 케빈에 대하여를 보면 주인공의 아들 케빈은 어려서부터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끊임없이 엄마에게 분노와 반항을 쏟아내고 엄마의 실수를 약점으로 잡고 조종하기도 합니다. 엄마는 아이의 악마 같은 모습을 알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지만 케빈이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연기를 해서 남편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케빈이 자라면서 저지르는 행동들은 더욱 가감하고 잔혹해지는데요. 시종일관 무표정한 케빈의 얼굴,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왜 그랬니? 라는 엄마의 질문에 나도 몰라요 라는 케빈의 대답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가 어떻게 그런 범죄들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의 행동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저 엄마를 괴롭히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목적을 달성한 케빈의 표정에서는 그 어떤 죄책감이나 후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주제인 반사회적 인격 성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혜림씨? 정말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방송이 더욱 기대되는 첫 방송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이하 방송의 드라마는 이태원 클라스로 본인의 목표를 위한 노력과 열정이라는 주제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연 접수 기대하겠습니다. 그건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눈으로 너는 묻지 how 이상으로 드라마 속 우리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 진행의 박혜림, 정혜진이었습니다. 쏟아질 듯이 빼곡한 별들 사이를 지나 fly